안녕하세요. 주구잠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연금 계좌를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연금 계좌 어떻게 투자하고 계시나요? 전 연금 계좌에서 이 ETF를 통해서 매달 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나스닥을 사고 있죠. 오늘은 이 ETF에 대해서 알아보고 잘 어울리는 조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앞서서 최근 개인연금 계좌에 대한 개설 수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사회활동 인구가 약 3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760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략 25년이 돼서 조금 더 늘어났을 테니 800만 명으로 보면 한 26% 정도입니다. 가입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한참 멀었죠. 젊을수록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주변 친구들을 보면 ISA 계좌는 많이 만드는데 연금저축 펀드를 잘 안 만드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안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있었는데 너무 장기간 묵히는 게 싫다고 합니다. 물론 그건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와 건보료까지 부과한다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직장인들이라면 과연 필수점 세액공제 16.5%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대 900만원을 넣을 시에 150만원이 확정 수익이 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직장인 분들이라면 없으신 분들은 정말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종목은 제가 주력해서 현재 투자하고 있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입니다. 사실 유명한 종목이고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 ETF에 5천만원을 투자를 통해서 매월 50만원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한 채 월세 수준입니다. 배당과 자산 성장까지 추구하는 월배당 ETF인데요. 커버드콜인데 자산 성장까지 추구한다는 게 살짝 이상하죠. 우리나라에서 상장된 ETF의 대부분은 미국의 주식을 떠온 종목들입니다. 창조는 모방의 어머니라고 하던가요? 사실상 한국판은 대부분이 모방이죠. 그럼에도 미국 본주를 뛰어넘는 몇 안 되는 상품이 이 코미커라고 불리는 ETF입니다. 그럼 이 ETF의 근본부터 알아볼까요? 디브라고 하는 앰플리파이라는 회사의 ETF인데요. 현재 배당률은 4.6%입니다. 이 ETF도 커버드콜 ETF인데요. 커버드콜 치고는 배당률이 낮죠. 제피나 제피큐와 같은 대표 커버드콜 ETF의 배당률이 8% 전후인 것을 생각하면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 종목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고 자산 성장을 이루는 이유도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비중이 거의 S&P 500 수준으로 갔죠. 옵션 매도의 비중이 적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장한 QD보라고 하는 종목은 더 공격적인 기술주 중심의 커버드콜 ETF인데요. 현재 배당을 지급한 지 딱 1년이 됐는데 다 합해보니까 배당률이 현재 주가 기준 8.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 성장도 이미 4월 7일에 있었던 대폭락을 전고점을 다 회복해버렸죠. 최근 정말 핫한 ETF인데요. 기존의 디보보다 더 공격적이면서도 자산 성장까지 급격히 이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QD보는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메인인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는 액티브 펀드인데요. 액티브와 패시브라고 하죠. 이거는 그냥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그 차이입니다. 액티브는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매수 매도와 종목 선정을 통해서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것이고 패시브는 지수 추종형 ETF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부가 패시브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코미커도 22년 상장 후에 꾸준한 주가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사실 이 ETF가 처음 상장할 때는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희망이 된 건 24년 4월 정도부터였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는 주가도 지지부진하고 배당도 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배당이 미친듯 성장하면서 24년 주가는 30%가 넘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년 만에요. 커버드콜 ETF가 1년 만에 30% 주가 상승하는 게 흔한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액티브의 효과니까 담당자가 변경돼서 그런 걸까요? 어쨌든 성과 하나는 정말 끝내줬습니다. 저는 원래 커버드콜을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과거 제피를 미국에 상장했던 22년 정도에 투자를 조금 했었는데 배당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본주의 성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좋아하는 제가 배당도 높게 받으면서도 주가도 성장할 수 있는 이 ETF를 만나면서 현재 배당 수입이 정말 짭짤하게 얻고 있는데요. 현재 저는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를 5,000주를 보유 중입니다. 대략 매수가 기준 5,500만원 정도인데요. 그리고 이에 대한 배당으로 매월 50만원 전후로 받고 있죠. 오피스텔 한 채 수준의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단돈 5천만원으로 50만원의 배당을 받고 있죠. 정확히 계산해보면 월 배당률 0.8% 정도인데 연간 10%에 달하는 배당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비슷한 시기에 매수했던 제가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과 비슷한 수익률이었었는데요. 나스닥은 고점이다 판단해서 이번 주 전량 매도했고 현재는 다른 종목을 다시 줍줍 중입니다. 뒤에서 이 조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 초고 배당이면서도 주가까지 어느 정도 받쳐주며 올라가는 이 ETF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게다가 지금 같은 일정 부분 고점에 다다른 시장에서는 탄력받아 쭉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커버드콜은
더 유용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배당받는 즐거움과 정말 배당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본 계좌 주식들을 전부 부동산 때문에 처분하면서도 화이자만은 들고 있는데 이제 9월은 화이자의 배당이 들어옵니다. 그럼 9월은 6월과 마찬가지로 100만원이 넘어가겠죠. 월배당 100만원이 또다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현재 포트폴리오로 적어도 매월 50만원, 그리고 화이자 배당이 들어오는 3월, 6월, 9월, 12월은 100만원씩 매월 배당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배당금 총액만 700만원이 넘어가고 이 돈이면 연금저축펀드 600만원을 정말 총액을 다 넣을 수 있는 금액이죠. 꿀단지 아닌가요? 이 정도면? 현재 일반계좌 비중을 급격히 줄이고 있는 와중에도 배당금은 꾸준합니다. 이제 부동산 이슈가 조금 해결되어서 다시 10월부터 본격적인 투자 시작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일반계좌에서는 현재 UPS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배당률 7.5%거든요. 곧 이것도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버드콜 ETF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것이 주가 성장에 대한 상방 막힘을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물론 알면서도 현금 흐름이 중요한 분들에게는 유용한 전략이 커버드콜이죠. 그런데 이 종목은 나스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토탈 리턴 기준은 나스닥을 넘어서죠. 올해 25년 시초가 기준으로 현재 코미커는 주가 수익률 5%, 나스닥은 6%가 올랐습니다. 국내판 기준으로요. 주가 수익 자체도 나스닥에 버금갈 만큼 따라하고 있죠. 이 부분만 봐도 대단한데 배당을 포함한 토탈 리턴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겠죠. 시가총액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5천억이 넘었는데 제가 이거를 처음 소개했던 3개월 전에는 4천억 정도였는데 3개월 만에 시총이 1000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종목 구성을 보면 사실 늘어날 수밖에 없긴 합니다. S&P 500을 가져가면서 그 안에서 개별 기술주들도 상당히 포진되어 있죠. 게다가 이 ETF는 주가가 상승세가 될 때는 커버드콜 전략을 쓰지 않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순수 주가 수익만 먹는 것이죠. 정말 액티브한 펀드인데요. 현재까지 정말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데 앞으로도 쭉 이렇게 되길 기대 중입니다. 다만 역시 커버드콜 ETF이고 액티브이다 보니까 반대로 현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언제든 악화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몰빵 투자는 하지 마시고 적절히 이용해서 조합을 짜는 게 중요한데요. 기존엔 커버드콜을 통해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코덱스 나스닥 100을 매수했었습니다. 대략 매월 20주 정도 매수가 가능했었으니까 정말 공짜로 나스닥을 계속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다만 이번에 추가 조합을 조율했는데요.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상 AI 빅테크 중심의 현재 주가 성장에서 더욱 수혜를 받기 위해 에이스 미국 빅테크 플러스 ETF로 기존 나스닥 100 종목에서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조금 더 리스크는 있지만 반대로 더 집중해서 성과를 기대 중인데요. 이제 매달 20주 정도씩 매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안정성과 금리 인하 기대감을 위해서 채권도 같이 보유 중인데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환해지 ETF입니다. 금리 인하 하면서 도대체 언제 내려 하면서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하고 경기 리스크가 부각되면 안전자산으로서 빛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그럼 이 세 개의 종목의 중복도는 어떨까요? 각각의 종목의 특성도 다르고 종목이 겹치는 것도 적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채권에서 T, 4, /5 저렇게 되어 있는 숫자가 있잖아요. 저 뜻은 T는 트레저리라고 채권의 의미이고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54년 2월 15일 만기인 채권이고 이자는 4.25%다 라는 의미입니다. 4와 4분의 1이 4.25%를 뜻하는 의미인데요. 만기 29년 남은 장기 채권입니다. S&P 500을 기준으로 코미커가 운영되기 때문에 빅테크 탑 7과도 궁합이 좋습니다. 코미커도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도는 다 있긴 하죠. 하지만 비중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있는 비중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 ETF의 성격도 많이 다르죠. 커버드콜은 안정성과 배당 인컴 중심, 빅테크는 수익 성장 중심, 채권은 안전자산의 개념으로 궁합이 좋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비중 조절을 하면 되는데요. 본인의 성향이 공격형인지 안정형인지 확인해서 투자해 보면 되며 보이는 비중으로 지난 3년간의 백테스터를 돌려보니 대략 수익률이 한 10에서 20%가 나왔습니다. 전 균형적 투자자에 가까운데요. 다시 봐도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돼서 드디어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다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현재는 나스닥 고점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갈 생각인데요. 현재 연금 계좌에서도 현금 비중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최적의 연금 계좌 포트폴리오로 생각되시나요? 코미커의 재투자 기준은 배당금을 통해서 나스닥을 사자였습니다. 공짜로 모아가는 것이죠, 매월. 코미커를 중심으로 두고 나스닥을 조금씩 샀다 팔았다 비중 조절을 하면서 연금 계좌의 수익을 극대화 중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제가 봐도 뿌듯하긴 합니다. 아직 이 계좌를 열려면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20년 뒤에는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는 수익률이 쌓여 있을 것이고 제 노후가 편안해지겠죠. 연금계좌는 정말 저희 가족의 노후인데요. 제가 정말 최악의 최악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회사에 잘리고 길거리에 나앉더라도 노후에 밥은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계좌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익률도 좋고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률 10%와 주가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ETF의 소개와 그 조합을 추천드렸습니다. 저는 이대로 한동안 꾸준히 모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조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